모든 영상에 소개하는 내용들은 각자의 판단에 맡깁니다. 리 에이스 채널은 항상 모든 영상에 있어서 유료로 하는 것들은 신중하게 결정하시는 것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무료로 하는 것들 역시 각자의 판단으로 선택해서 결정하는 것이라는 점을 강조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리 에이스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번 시간은요 좀 중요한 공지가 하나 나왔네요. 빗썸 거래소에서 가상자산 출금 주소 사전 등록 정책 안내해가지고 좀 새로운 내용이 나왔는데, 자, 이 내용을 봤을 때 좀 애매한 부분들이 좀 존재합니다. 일단 한번 보시면 정책 시행일 전까지는 기존과 동일한 방식으로 출금할 수 있다라고 나왔는데, 가상자산 출금주소 사전 등록 정책 안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책 시행일은 2022년 1월 27일이라고 되어 있고, 출금주소 사전 등록은 22년 1월 19일부터 정책일 이후에도 출금주소는 등록 가능하다고 되어 있고요. 출금주소 등록 안내는 대상은 고객 확인을 완료한 고객 중 가상자산 출금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모든 고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절차를 보면은 가상자산 선택을 하고 지갑 주소를 입력을 하고, 그 다음에 거래소 정보 선택을 하고 수취인 정보를 입력하고, 그 다음에 증빙 이미지 등록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서명과 지갑 주소 스크린샷을 찍으라고 되어 있는데, 그 다음에 서명 입력 및 확인, 관리자 심사 진행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를 갑자기 왜 이렇게 진행을 할까 좀 애매한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대포 통장이나 이런 걸 조금 방지하고자 하는 거, 자금 세탁 이런 걸 하고자 하는 거는 알겠는데, 그러면 애초에 지금 요렇게 한다는 건 뭐냐면요, 쉽게 얘기하면은 우리가 좀 약간의 그 결은 다를 수 있지만, 예를 들면 우리가 은행사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신한은행도 있고 우리은행도 있고 국민은행도 있고 KB은행도 있고 우체국은행도 있고 등등 많아요. 수협은행, 농협은행 등등 많잖아요. 자, 이런 게 싹 없고 우리는 그냥 은행이라는 표기만 해가지고 지금 다른 데다 원래 전송을 하고 있어요. 은행에서 은행으로 전송을 한다고 치면요, 실제로 이게 은행인데 우리가 그냥 알 수 없는, 추적이 좀 불가능한 그런 계좌번호 정도, 식별번호 정도로 한번 전송을 한다고 칩시다, 기존에는. 그런데 이런 식별번호가 아예 없어지고 지금은 어떻게 됐냐면요, 이제 은행 대 은행으로 해서 땡땡은행, 어디 은행인지 계좌번호까지 명확하게 밝혀라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렇게 되면은 블록체인과 가상자산, 사실 가상자산이라는 게, 그리고 익명성이라는 부분이 존재하고 좀 이런 부분의 중요성이 과거에는 있었던 건데, 지금은 이런 익명성이 사라지고 그냥 명확하게 지갑을 추적하기 위한 수단으로밖에 안 보이는 게 사실 좀 있어요. 그래서 아쉬운 부분은 있는데, 일단은 이렇게 좀 실시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빗썸 회원간 내부 송금 시에도 주소 등록이 필요하다고 할 만큼 이렇게 주소 등록은 무조건 해줘야 된다는 거고, 방법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여기 명확히 나와 있으니까 제가 이 빗썸에 나온 게시물 같은 경우에는 영상 아래다 링크 올려드릴 테니까 자세하게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외부 거래소 또는 개인 지갑으로 출금 시에는 가상자산을 이전할 거래소하고 지갑 항목을 선택하고, 리스트에 있는 거래소만 출금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어요. 쉽게 얘기해가지고 지갑 주소 있죠? 지갑 송금 주소 등록. 아마 여러 가지의 여러 가지로 이런 걸 왜 하냐, 이딴 걸 꼭 해야 되냐, 이렇게 인증을 꼭 받아야만 되냐, 약간 이런 부분이 아쉬울 수는 있는데 좀 애매한 부분들이 사실 있어요. 그죠? 그래서 자신의 뭔가 코인 주소를 밝혀야 되고, 개인 지갑도 사진을 찍어야 되고, 증빙 이미지 업로드 이렇게 되어 있죠. 심사를 통해서만 이게 출금을 해준다고 하니까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요. 출금을 하면 출금 주소 관리라고 나와 있고, 출금 주소에서 국내 거래소, 해외 거래소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보시면 아실 겁니다. 그래서 증빙하실 이미지를 등록해 달라고 해가지고 증빙 이미지, 여러분들의 지갑 주소가 나와 있는 식별 정보 이런 거를 같이 찍어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확인을 위해 서명은 이렇게 이름으로 서명을 해주시고, 맞다 해서 출금 지갑 주소 정보가 등록이 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 여기도 나와 있지만 심사 승인 시에 출금 신청이 가능하고 심사가 진행될 예정이다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미리 여러분들이 출금할 일이 많은 분들은 이걸 해두시면 좋은데, 사실 저는 빗썸에 그렇게 많은 입출금을 하지 않아가지고 그렇게 등록할 일은 딱히 없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국내 거래소 지갑을 등록하는 경우에는 1번, 2번 중 택일이라고 되어 있고, 가상자산을 이전할 거래소의 로고와 입금 주소를 같이 확인할 수 있는 화면에 가지고, 보통 QR코드하고 지갑 주소가 나온 거기에 이제 업비트라고 써있는, 표기되어 있는 그 주소를 같이 같이 이렇게 캡처를 하면 되죠. 로고
로고하고 같이 캡처를 하는데, 사실 이게 지금 가능한 건가 한번 봤을 때는 입출금을 해서 뭔가 입금을 시킬 때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업비트 기준으로 했을 때는 그런 게 없어요. 사실 이렇게 빗썸이라고 표기가 되는 게 없거든요. 그래서 앱에선 불가능해요. 이런 이론으로 봤을 때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웹에서 해야 된다는 건데, 사실 웹에서 하기도 조금 번거로움이 있어요. 번거로움은 있는데,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면은 이 방법은 사실상 우리 휴대폰 앱을 쓰시는 분들은 불가능하다. 업비트로 만약에 한다고 하면 애매한 게 있고, 자, 두 번째는 해외 거래소 지갑을 등록하는 경우에는 1, 2번이 모두 필요하다고 하는데, 지갑 주소와 신분증을 동시에 촬영하라고 합니다. 이런 무슨 황당한 똥 같은 경우가 다 있습니까? 이게 뭡니까 도대체? 그리고 가상자산 이전할 거래소에 본인 식별 정보와 신분증을 동시에 촬영하라고 하는 게,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그럼 휴대폰을 한 개만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게 불가능하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래, 본인께 있으면 휴대폰으로 이걸 둘 다 할 수 있다면은 뭐 공기계를 따로 써야 된다는 이런 얘기처럼 좀 이해가 되는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아쉽다. 왜 이런 식으로 선택을 했는지. 그리고 주민번호와 주민번호 뒷자리 이런 건 가려야 된다 이렇게 돼 있고, 발급일자 가린 후에 촬영을 해라 라고 돼 있습니다. 좀 어이가 없네요. 어이가 없고, 일단은 넘어가 볼게요. 그 다음, 자, 개인 지갑을 등록하는 경우에는 이제 가상자산을 이전할 입금 주소를 확인할 수 있는 화면에서 QR코드하고 개인 지갑 주소만 캡처를 하면 된다고 합니다. 좀 어이가 없어요. 갑자기 이런 행동을 왜 할까? 대면 심사도 가능하다고 돼 있고, 유의사항에서 지갑 주소 등록해야 출금 가능하고, 위변조된 증빙 이미지 업로드할 경우에 심사가 반려될 수 있고,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저는 좀 의문이 드네요. 이거를 했을 때 이걸 왜 했을까? 이걸 왜 했을까 좀 더 우리가 생각을 해봤을 때는, 자, 보시면 일단 요거 관련해서는 기존에도 한번 공지가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관심코인 저장기능 개선 말고 좀 다른 거 한번 볼게요. 야, 좀 어이가 없습니다. 이거는, 그죠? 이건 지금 공지사항 없나? 출금 주소 사전, 출금 주소. 출금 주소를 한번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출금 주소에 대한 내용은 한 건이 더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일단은 출금 주소. 출금 주소는 한 건이네요. 이게 지금 가장 처음 얘기가 됐던 건데, 어이가 없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지갑 주소를 무조건 등록을 해야만 되고, 이건 제가 영상 아래다가 링크 남겨놓을 테니까 한번 들어가셔서 천천히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살펴보면서 해야지, 제가 이거 일일이 다 설명을 하는 것도 불가능하고 개인정보가 상당히 많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요거는 제가 영상으로 찍진 않았어요, 직접적으로. 하지만 여러분들이 꼭 필요하신 분들, 빗썸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이 부분 활용하셔서 하나씩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겠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에 궁금하셨지만 내가 시도해보기 어렵거나 시간 낭비하고 싶진 않고 새로운 제보를 해주실 분들께서는 아래의 주소로 메일을 보내주시면 제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단톡방은 유튜브 검색창에 소통 창구를 개설했습니다. 검색해주시면 자세한 안내가 나오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리 에이스였습니다.